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 5가지를 꼽으라면요. 암, 심장질환, 당뇨병, 관절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치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불필요한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고 염증이 또 오래가지 않도록 관리만 잘해도 이러한 질환들을 두루두루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성염증을 없애고 예방하는 데 효능 효과가 입증된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세현 한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복구 과정인데요. 염증이 자꾸 반복되면서 만성화가 되면은 그 과정에서 DNA가 손상되면서 막 세포가 무한 증식하는 암 같은 질환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뭐 각종 독소라든지 스트레스 또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염증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평소에 염증이 잦은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평소에 꿀풀과 식물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꿀풀과 식물은요,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향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허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민트가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로즈마리라든지 바질, 라벤더도 해당이 됩니다. 허브 향은 원래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휘발성 성분인데요. 특히 꿀풀과의 허브는 사람이 섭취 시에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민트 같은 경우는 염증 중에서도 피부염이라든지 구내염, 식도의 위염 같은 이 상피 조직의 염증에 대해서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한약에서도 오랜 동안 이 박하라는 이름의 한약재로 쓰고 있어요. 이 꿀풀과 식물들은 그 외에도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소화작용을 촉진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요리할 때 곁들이거나 아니면 식후에 차로 드셔도 참 좋아요. 그런데요, 민트, 바질, 로즈마리 같은 외국 허브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 즐겨하는 대표적인 꿀풀과 허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깻잎이에요. 여러분 깻잎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깻잎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향이 강하고 독특해서 외국인들 중에서는 깻잎을 못 먹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깻잎을 자주 먹자고요. 그 깻잎에 있는 그 독특한 향 성분이 바로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식물에는 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도 있죠. 이 식물이 가진 색소 성분은 모두 파이토케미칼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 컬러푸드 중에서는 보라색 컬러푸드예요. 먹고 나면은 색소 성분 때문에 입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뭐 새까맣게 물드는 음식 뭐가 있나요? 오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가 있고요. 뭐 포도, 가지, 그리고 비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 보라색 색소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이에요. 여러분 흑미 아시죠? 이 보라색을 띠는 흑미에도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저도 밥이나 또 잡곡 시리얼을 먹을 때 애용하는 편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비타민C에 비해서 약 2.5배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고요. 염증과 노화로부터 이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혹시 피부에 어떤 기미나 또 안면 홍조 같은 피부 노화 증상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매일 이 보라색 컬러푸드를 드시면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생선과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 때문에 심장병 발생률을 낮추고 또 두뇌 건강에도 필수인데 요즘에는 염증 제거 효과 때문에 재조명을 받고 있어요. 오메가3 중에서 ALA,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알파리놀렌산은 주로 견과류와 씨앗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인데요. 염증 반응성 단백질인 CRP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또 씨앗을 짠 기름류 중에서는 들기름에 가장 풍부합니다. 고등어나 꽁치, 멸치 같은 생선에는 EPA, DH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데요. 체내에서 염증 해소 촉진 전달자인 SPMS라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해서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오메가3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섭취해야 하는데 이런 좋은 효능들이 알려지면서 오메가3 보충제가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지방이라도 하루 총 연령의 10% 이상의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과잉 섭취 시에는 이 면역의 균형이 깨질 수 있고요. 또 이 출혈을 억제하지 못해서 뇌출혈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우리가 마늘을 까거나 양파를 썰 때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게 이 안에 있는 황 성분의 자극을 받아서예요. 황은 이제 밖에서는 뭐 유황 온천이나 또 암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인체를 이루는 주요한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머리카락을 태울 때 그 약간 그 꼬리하면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도 역시 황 성분 때문입니다. 이 황은 체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간의 해독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돼요.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마늘, 부추, 파, 양파 같은 우리가 백각과 채소라고 해요. 그리고 이 외에도 배추, 무, 양배추 같은 십자가 채소가 있는데요. 이런 백각과 채소하고 십자가 채소는 항염 작용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런 채소들이 다 같이 버무려진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를 너무 짜거나 맵게 먹으면 위장 건강을 상하게 하고 혈압도 오르게 할 수 있고, 또 콩팥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어서 해가 될 수 있지만, 간만 아주 적당하게 맞춘다면은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푸드예요. 단 주의할 점은 이 파마늘 같은 백각과 채소는 자극적이기 때문에 급성염증이 있을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한약적으로는 굉장히 열성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들이나 또 사상체질에서는 소양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너무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민트를 비롯한 꿀꿀과의 식물, 그리고 두 번째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보라색 컬러푸드, 그리고 세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또 생선과 견과류, 그리고 네 번째는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마늘 같은 백각과의 채소, 그리고 무, 배추, 양배추 같은 십자가 채소예요. 오늘 영상은 평소에 만성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제가 중간중간 주의사항 말씀드렸잖아요. 염두에 두시면서 각자의 어떤 체질이나 증상에 맞게 적절하게 좀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